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물리학 원 무당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높았던 5개 문항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읽겠습니다. 그림은 입자 ABC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축이 운동 에너지 물리량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Y축이 운동량 물리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에 따른 점이 A, B, C가 찍혀져 있고요. 기역, 니은, 디귿에서는 질량, 속력, 그리고 물질파 파장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를 풀기 전에 꼭 필요한 핵심 개념으로는 물질파, 드브로이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924년 드브로이는 파장이 람다인 광자의 운동량이 P는 람다분의 H인 것처럼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로 움직이는 입자의 파장을 빛의 이중성 관계식에 대입하여서 거꾸로 P와 람다의 자리를 바꿨죠. 람다는 P분의 H, 즉 P 운동량은 MV이므로 MV분의 H가 될 것을 제안을 했고요. 물질인 입자가 파동성을 가질 때 파동을 물질파, 드브로이파라고 하고 이때의 파장을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고전적인 관계식뿐만 아니라 2m분의 p 제곱 그리고 2분의 1 pv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입니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A와 B의 질량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금 A, B의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A의 운동 에너지 이 제로는 2m분의 P제곱 2m A의 질량 분의 A의 운동량이 P0이기 때문에 P0 제곱 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B의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이 제로는 2mb 분의 3p0의 제곱이기 때문에 9p0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 제로가 같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양변이 는 관계가 성립을 하므로 2ma분의 p0의 제곱은 2mb분의 9p0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p0 제곱 2를 소거하고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mb는 9ma라고 하는 관계식이 나오고 즉 이 관계식을 통해서 a보다 b의 질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기억에서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와 C의 속력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속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PV다라고 하는 식으로 통해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의 운동 에너지 이 제로는 2분의 1 A의 운동량 P0 속력 VA 식이 나오고요. C의 운동 에너지 9E0는 2분의 1 운동량 3P0의 VC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의 운동 에너지 9배를 하면 C의 운동 에너지와 같아지므로 2분의
9 P0VA는 2분의 1 3 P0VC와 같은 관계식이 나오고요. 좌변 우변을 소거하면 P0 2 P0 2 3 9를 소거하면 3이 됩니다. 즉 3VA는 VC이므로 역시나 A의 속력보다 C의 속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니은 보기에서 A의 속력과 C의 속력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보기도 틀렸습니다. 마지막 기억과 니은은 틀렸기 때문에 디귿이 무조건 맞지만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파 파장의 B와 C를 물었는데요. B와 C의 운동량은 3P0로 같고요. 운동량은 물질파 파장에서 람다분의 H, 즉 A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그리고 C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이므로 람다 A와 람다 C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C와 중심이 1.5인 원형 도선 B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A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B와 C에는 각각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 표는 B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른 O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이 표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우선 16번 문제를 풀기 전에 필요한 핵심 개념으로는 첫 번째,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 동심원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때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합니다.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그리고 네 손가락을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고 또 같은 거리라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할수록 자기장이 셉니다. 즉 도선으로부터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는 자기장이 비례한다 라고 하는 관계식, 비례하는 형태의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어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직선 전류를 원형 전류로 둥글게 구부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자기장의 세기는 원형 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클수록 작고, 즉 반지름에는 비례하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할수록 세다. 똑같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도 R분의 I에 비례했고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도 R분의 I에 비례하지만 직선 전류에서의 R은 직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보는 거고요. 원형 도선에서의 R은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번 문제에서는 표에 A의 전류의 방향은 문제에 A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의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면 O점에 엄지손가락을 A 방향으로 A의 플러스 Y 방향으로 하면 내 손가락이 O점에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들어 줄 거고요. B는 B에서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마찬가지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식의 반대 방향이면 나오는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또 C에서 플러스 Y라면 이제 5점에 C에서부터 5점에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 마이너스 Y 방향이라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모든 A, B, 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벡터의 합성을 하면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4B 제로, 세 번째는 2B 제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다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고요. 다음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 두 개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자기장을 합친 합성 자기장은 이때 0, 두 번째는 4B0, 세 번째는 2B0라고 문제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각 자기장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걸 첫 번째씩, 이걸 두 번째씩, 이걸 세 번째씩이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씩은 방향이 반대인 즉 A의 자기장의 크기와 B의 자기장의 크기는 같은 방향이니 더해주고 반대쪽 방향의 크기는 같아야만 이게 0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모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A와 B와 C에 의한 자기장을 다 더했더니 4B 제로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보면 AB의 크기와 C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AB를 합친 것과 C의 크기가 같다라고 보면 이 BC는 4B0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즉 BC의 크기는 2B0다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을 보면 들어가는 방향 C가 크고 A 또한 더해져 있기 때문에 A와 C 방향에서 B의 방향을 뺐더니 이게 또 2B 제로만큼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나와 있고 이 식을 잘 보면 C의 자기장의 크기가 이미 2B 제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A의 자기장의 크기와 B의 자기장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자기장의 크기와 B의 자기장의 크기가 같고 똑같은 걸 더했을 때 C의 자기장의 크기가 된다는 것은 A와 B의 자기장의 크기는 B 제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와 C가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B 제로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이 B 제로는 B 제로는 어떤 것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냐면 거리가 지금 직선 도선으로부터 5점까지의 거리는 D라고 나와 있고요. 전류의 세기는 I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지금 EB0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얘가 거리가 지금 ED만큼 떨어져 있죠.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5로부터 E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I0의 몇 배, 즉 4배가 되어야만 이게 2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I0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가 있는 XY 평면에 원형 금속 고리가 고정되어 있다. 1, 2의 자기장이 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면적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나는 가의 1, 2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X는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즉 영역 1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고 영역 2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으며 나 그래프를 통해서 1과 2의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 필요한 핵심 개념으로는 전자기 유도 현상과 렌츠의 법칙입니다.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어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자기 선속의 변화, 즉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위의 문제, 이 동그라미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유도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렌츠의 법칙도 알아야만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기장의 세기가 0에서 1초 동안은 1 영역에서는 3비제로만큼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고 이 영역에서는 계속 0에서부터 3초까지 비제로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t가 0에서부터 1초까지는 결국 합성 자기장은 1 영역에 3비제로만큼 들어가고 2비제로만큼 나오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형태가 2비제로만큼의 색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 들어가는 자기장이 변화하지 않고 1 영역에서는 일정하게 2비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여기서는 0이어야 됩니다. 유도 전류가 변해야만 아니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야만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변화하지 않고 EB0만큼 들어가는 자기장이 일정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는 생기지 않습니다. 즉 그래프는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 이렇게 0이 아닌 그래프는 일단 제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시간이 1초에서부터 3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역에 B0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은 일정하지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3B0에서 2B0로 약해지고 있지만 토탈 자기장의 방향은 결국에는 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한다는 거고 그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약해지면 약해지지 말라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되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기 위해서는 유도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 즉 이 문제에서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음, 모두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3번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 구간 3초에서 4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초에서 되는 순간 이제 자기장 영역 1은 2B0로 일정하지만 자기장 영역 2는 B0에서 2B0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전체 자기장은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장이고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장이 마찬가지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고 들어가는 방향의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되고 유도전류는 시계 방향, 즉 플러스로 생겨야 되는데 우선 4번은 제외할 수 있겠죠. 생겨야 하는데 2번 시간 구간, 즉 1초부터 3초까지의 시간과 3초부터 4초까지의 시간 사이에서 어떨 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더 세냐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인데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라는 것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3초에서 4초에서의 기울기가 1에서 3초에서의 기울기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2배 전류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과 렌츠의 법칙,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수평 구간에서 질량이 각각 m, 3m인 물체 A와 B로 용수철을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A, B는 각각 수평면상의 마찰 구간 1, 2를 지나 높이 3h, 2h에서 정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A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의 4배이다 라고 하는 이 힌트가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고요. A, B가 각각 1, 2를 한 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W1, W2이다. 그래서 W2분의 W1을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핵심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량 보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스프링에 고정이 돼 있는 순간은 A의 운동량도 B의 운동량도 0이었습니다. 그 스프링이 풀리는 순간 A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일 거고 B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일 건데 충돌 전후의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A의 운동량, 즉 A의 질량 M과 A의 속력 VA는 크기니까 부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B의 질량 3M과 B의 속력 VP는 같다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좌변과 우변의 M을 소거하면 A의 속력의 은 B의 속력의 3배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A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자, A가 스프링을 벗어난 순간부터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우선 수평 구간, 수평면으로부터 H 높이에 있기 때문에 질량 M,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가 운동 에너지, 이게 스프링을 벗어난 이후에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이 에너지가 제일 왼쪽에 최고점 3h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질량 m, g가 3h까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 중간에 마찰 구간 1에서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소비된 에너지도 여기다가 더해줘야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W1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m v a 제곱은 제곱에서 2 m g h를 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B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는 질량이 3m이고요. 3m g h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3m v b의 제곱이 3m이라고 하는 질량이 2h만큼 올라갔고요. 이게 이 구간의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W2라고 세워보겠습니다. 식을 W2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2분의 3 m v b 제곱 빼기 3 m g h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우리 힌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A의 운동을 보면 A는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손실된 이후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A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사실 이 마찰 구간 1을 지나가기 전 이 부분이 A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긴 한데 굳이 이 부분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굳이 이 부분의 A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구하기보다 H인 높이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곧 마찰 구간 1에 들어가기 전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H일 때 mgh 플러스 2분의 1 mVA의 제곱을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라고 두고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값이 얼마죠? 3mgh죠. 여기에 4배이다 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2분의 1 mVA의 제곱은 3, 4, 12에서 1을 빼기 때문에 11 mgh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좌변과 우변에 m을 소거시키면 VA 제곱은 22GH다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VA 제곱 이 22GH라고 하는 식을 2번 끝에 식 W1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m의 VA 제곱이 22GH이기 때문에 2분의 22는 일단 식을 써보겠습니다. m의 22GH 빼기 2mgh가 되므로 2분의 22는 11이죠. 11mgh에서 2mgh를 빼면 9mgh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 식은 W2는 2분의 3m의 VB 제곱입니다. 이 식에서 좌변, 우변을 제곱을 한번 하면 VA의 제곱은 9VB의 제곱이 되죠. 그럼 VB 제곱은 9분의 VA 제곱입니다. VB 제곱은 9분의 VA 제곱, 즉 9분의 22GH가 되고요. 여기서 3mgh를 뺀다 라고 보면 소거 한번 해보면 2분의 22는 11, 3, 9는 3이기 때문에 3분의 11 mgh에서 3분의 9 mgh를 빼는 거니까 3분의 2 mgh가 되겠죠. 즉, 이 문제에서는 W2분의 W1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W2는 2 mgh를 3으로 나눈 거고요. W1은 1분의 9 mgh죠. 즉, 이건 2분의 27.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산 과정이 조금 길고 복잡했지만 에너지 보존
그리고 문제에서 준 힌트를 사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2m, m, 3m인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점 B를 P점에 놓았더니 ABC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 나와 같이 B가 점 Q를 속력 V0로 지나는 순간 B와 C를 연결한 실이 끊어지면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해서 B가 점 R에서 속력이 0이 된 후 다시 Q와 P를 지나 PQR은 수평면상에 있다. 우선 운동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을 문제를 풀 때 가에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가에서는 운동을 이렇게 하겠죠. C가 무겁기 때문에 즉 3m에서 2m을 뺀 3mg 빼기 2mg가 전체가 한 물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6m A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1은 6분의 1g의 가속도를 갖게 되겠고요. 지금 이 A의 입장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한 번 더 세워보면 A는 결국엔 위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이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바로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되겠고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을 F라고 한다면 F 빼기 A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EMG는 EM이 6분의 1g의 가속도를 갖는 자 운동을 하게 되겠죠. 계산을 하면 3분의 1 mg가 되고 F는 3분의 7 mg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입니다. Q와 R 사이의 거리는 4G분의 3V0 제곱이다. 나는 지금 이제 끊어진 순간이 V0인데 나에서는 이제 끊어진 이후의 운동 방정식을 새로 세워야 되고요. EM이 왼쪽으로 결국은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EMG는 한물체이니까 3MA2라고 보겠고요. 우선 운동은 이쪽으로 처음 V0를 하고 있지만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A2는 사실 마이너스 3분의 2G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는. 자, 그럴 때 Q와 R 사이의 거리는 등가속도 3번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쓰면 2 마이너스 A2 곱하기 우리가 필요한 S는 나중 속도가 0이 될 때, 멈출 때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볼 수 있을 거고요.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보면 3분의 4GS는 V0 제곱이니까 S는 4G분의 3V0 제곱 이래서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디귿입니다. 나에서 B가 P를 지나는 순간, 즉 이 운동은 R까지 갔다가 다시 E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운동을 할 때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등가속도 3번 공식으로 구하면 2A1S1이라고 하겠습니다. 1은 나중 속도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S1은 2A1분의 V0 제곱. 아까 A1이 6분의 1G였으니까 G분의 3V0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EAS를 쓰면은 이번에는 어, 지금 이 운동은 Q점에서 V0로 가다가 R점에 0이 됐다가 다시 Q점으로 돌아올 때는 반대 방향으로 V0의 속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EAS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속도는 A2가 되겠고요. A2 S는 나중 속도가 라지 V로 보고 처음 속도는 이제 되돌아왔으니 V0 제곱으로 보면은 두 배의 A2는 아까 3분의 2G였고요. S1은 G분의 3V0 제곱이었습니다. 이게 라지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라고 보면 G를 날리면 좌변은 4V0 제곱에서 이 V0 제곱을 더해주는 것이 곧 라지 V0의 제곱, 즉 V제곱은 5V0의 제곱이므로 V는 루트 5V0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디귿도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9월 수능 모의평가 물리학 원이 조금 쉬운 경향이 있었지만 수능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물리학 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5문항 분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